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분 좋게 리뷰 먼저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떡용이 님이 신테카바이오 시간의 상한가이니 오늘 상한가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3월 17일에 매수했던 신테카바이오 어제 시간외에서 참 핫했죠. 신약 후보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흐름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오늘 이미 20% 넘는 흐름 보이다가 윗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세가 문제다라는 건데 신테카 바이오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별 구간 내에서 저렴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앞선 구간에 매물대에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이번에 유럽 학회 내지는 이번에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도 적정으로 잘 넘어갔어요. 올해 실적 목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유럽 학회 쪽에서도 지금 각 1대1 개별 기업 면담만 35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 지금 20 내지는 30%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원래 가장 우려감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적과 그래서 임상 단계에 따른 이 실적 변동성이잖아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는 이 데이터 센터 향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과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건수만 겹쳐준다면 충분하게 돌파,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장세 영향으로 윗꼬리 달고 밀리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오늘 장 일단 지난 매물대 구간, 지금 박스권처럼 매물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오늘 거래량이 지난 앞선 거래량만큼 들어온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가능성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바이오주들이 이번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 들어온 이후로부터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여러 종목들이 쭉 우상향을 만들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공매도 금지 이후에 재개 시점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3개월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비율도 분명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말자. 지금 실적상에서 문제 없는 종목들이라면은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관련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말자. 또 신테카 바이오는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들어가 볼게요. 간밤 테슬라가 10% 넘는 12% 가까운 폭등을 했습니다.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 전 거래일 5%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11%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휴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역시나 유연성에 더한 발언에 이어서 개별 이슈로는 중국에서 공식 승인을 받는 대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라는 소식에 힘입은 상승세로 보이는데요. 어제 테슬라 절대 쇼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분 좋게 급등이 나왔네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FSD도 있었고 관세 우려감을 지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쇼커버링으로 강한 반등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기조와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예요. 네. 이제 테슬라가 오늘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래 과거에 테슬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주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제 테슬라는 저는 전기차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분할 상장을 대번은 했을 거예요. 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거 우주항공, AI 뭐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도 붙어 있지만 로봇까지 공학적으로 지금 앞으로 테슬라가 투자할 구간은 많다는 겁니다. 전기차 하나만 바라보고 굳이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연관성을 볼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참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어제 또 함께 이슈가 들려왔던 현대차 관련
관련해서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간밤에 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대미 투자에 뭐 2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하겠다. 31조 원 가량, 한화로는 31조 원입니다.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 들려오면서 오늘 좀 흐름이 기대되는데 오늘 주가를 확인하고 들어왔더니 한 4% 오르고 있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참 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넥스트레이드가 이게 네. 장 시작 전에 전거래일 대비해서 10%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현대차를 10.54%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 차트가 이렇게 윗꼬리 긴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자동차 섹터라고 한다면 미국향 내에서 제너럴 모터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하향 추세에서 완벽하게 돌파가 나온 모습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유지 중인 구간이라는 거죠. 단기 오버슈팅은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실경기와 관련된 평가는 좀 다르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우려감 지우면서 자동차들, 제너럴 모터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자동차주에 따라서 훈풍을 더 불어넣어준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가 제너럴 모터스와 다른 점은 이미 제너럴 모터스가 상승을 꾀하던 구간에서 디커플링이 나면서 빠졌었던 이력이 있어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과 관련된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말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더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급적인 불균형 구간에 계속해서 놓여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27일 특히나 배당 락 이전까지 계속해서 수급을 빨아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쉽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 전환과 관련된 모습들이 매우 중요한데 현대차는 일단 오늘 세롬 모습이 나온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순위 내로 현대공업 같은 종목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공업, 뭐 현대모비스 여러 가지 현대그룹주들 종목은 있을 텐데 오늘장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달고 상한가가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가벼운 종목조차도 풀리고 있다. 차익 실현이 좀 강하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 오늘 분위기 자체는 셀온이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향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기아 당연스럽게도 이미 미국과 진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기억하시잖아요. 조지아 공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부품주들도 많은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더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근데 실효적인 부분은 실효적인 부분이지만 아직 우리가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경기 관련된 우려 내지는 이슈들이 완벽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네.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좀 새로운 분위기로 좀 보시면서 좀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갈릴 부분은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완벽하게 공장 투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인프라 쪽도 보시는 게 괜찮고 결국에는 좀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LNG와 관련된 수입 건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직접적인 발전과 또 로봇도 들어갈 거잖아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발전량 자체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은 결국에 에너지다. 현대차에 따른 지금 있죠. 새로 나온 이 호재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론으로 좀 보시면서 일단 이거를 연속 시세를 분출한 상황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좋았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론 정도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나온 이슈, 이 자동차주 안에서는 참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세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구간 체크해봤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테슬라의 급등과 관련해서 연관한 여러 가지 섹터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주항공 쪽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스페이스X가 수조 원대 정부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와의 신규 계약 체결로 실적 발표가 참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만큼 우주항공 시장도 참 커지는 것 같아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우주항공주들이 우리가 3월 초에 원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있었는데 다른 섹터 테마 대비해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었던 이제 우주항공주들도 좀 아쉽게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주도주가 여기서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우주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가 가장 강했었던 쪽이 어디입니까?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방산 중에서도 뭐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방사는 방산입니다만 결국에는 우주항공도 같이 겹쳐져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 정책적인 기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페이스 X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화당 지원의 지역구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조금, 지원금과 함께 추가적인 투자와 그리고 수주 건수까지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 특히나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면 원래 전기차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네. 가장 큰 틀을 보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주항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분할 상장을 할 것이다,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로봇이랑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렇죠. 로봇이랑 우주항공이요. 그래서 오늘 장 중에 보시면은 이미 우주항공주들이 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주항공주들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바닥권 노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종목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LK 삼양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K 삼양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또 우주항공 별 관측기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K 삼양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 상승분을 거의 다 되돌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00일 이동평균선을 굳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고가에서 하락한 구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아예 없게 쭉 소리 소문 없이 밀린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우주항공주들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첨단 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구간에서 가장 빗발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서 바이오를 이야기하지만 네. 첨단 산업 투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LK3양 보시면 거래량 없이 이 바닥권까지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300일 이동 482평 이제 장기 강한 지지대를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기준으로도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네. 보잉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추세를 맞고 눌린 모습이 나왔어요. 아직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바닥권 구간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완벽하게 역별 구간에서 돌파한 이후 보시면은 장기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 호재 건수에 대해서는 미국향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항공우주,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그리고 LK3양 이와 달리 스페이스 X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빠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 섹터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서 우주항공주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종목도 이 우주항공 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산주는 이미 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후속 주자로 우주항공주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바로 또 종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우주항공주 함께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스페이스 X와 연관된 종목 눈에 꼭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휴스틸이나 이 또스틸들을 네.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너무 좋은 종목이어서 아마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항공. 현재가 오늘 이미 9%가 올라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우주항공 쪽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9%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가 22,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HVM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VM 우주항공 소재. 이 종목 굉장히 예쁜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종목인데 우주항공 신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HBM도 같이 거기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재료성도 보유하고 있는 소재 기업입니다. 진짜 다 하네요. 네, 팔방미인이라는 게 좀 이런 표현일 건데 이번에 우리가 인스튜티브 머신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나사양과 관련된 수주 건수가 확인이 되면서 실적 확인으로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HVM 같은 경우에 이 스페이스 X의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스페이스 X의 이미 실적향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HVM이나 스페이스 X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네. 수주권일 겁니다. 수주.
어떤 것을 수주받느냐. 지금 최근에 트럼프 최측근이 전일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스페이스 X에서 수조원 단위입니다. 조원 단위. 조 단위의 정부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이라면 어디일까요? 우주항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HBM이 이미 스페이스 X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 건수가 함께 확인이 된다. 그럼 실적 성장까지 기대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돔이 있었습니다. 우주 내에서 요격 이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오. 이제 이름도 바꿨어요. 전 바꾼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골든돔이랍니다. 아이언이 아니라 골든돔이래요. 네, 골든이잖아요. 골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황금 아닙니까? 네, 골든돔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 이쪽에서 결국에 수요를 받는 게 어디겠습니까?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사실 한 가지 결이 똑같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아이언돔, 골든돔이죠. 바뀌었습니다. 네. 골든돔에 따른 수조 원의 수주 건수가 스페이스 X에 들어올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HVM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VI가 들어갔네요. 지금 VI가 걸렸는데 HVM도 지금 보시면은 우주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시장세 쫓아서 거의 관심 없이 이 하락한 기간들을 보시면은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우주항공주들이 제로성만 붙일 수 있고 테슬라가 이렇게 저는 아직도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대 테슬라는 숏을 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질 거 다 떨어졌다. 지금부터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테슬라 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HVM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하락 추세에서 강하게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단기 저항대까지만 노려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8,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주들 계속해서 좀 꼼꼼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우주항공주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차 파동을 HVM으로 만들고 다른 종목들도 함께 쫓아오길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반등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믿어보면서 HVM 저희도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200원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넥스틸, 휴스틸처럼 계속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HVM으로 별명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 HVM 겹치는 곳이 없어서 좀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주도주 투자 때는 여러 가지 별명으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또 주도주 투자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